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우실 원장님 소개해 주셨듯이 사실은 매번 첫 시간에 김우실 선생님 소개하시고 나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얼만큼 리더로서 성장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행사 또 출장 일정 때문에 조금 뒤에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학기 초에 만나는 거 굉장히 기다리는 수업인데 이번에 조금 늦게 돼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기다리다가 오늘 왔고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리더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많이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업의 제목에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 수업을 여러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패스 어 페일이든가요? 부담이 저 먹어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리더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화는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리더가 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많은 리더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그 이화의 학생들 중에서도 리더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수업에 왔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수업에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은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리더가 가져야 되는 자질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을까, 느꼈을까, 또 이화의 교육은 어떤 리더가 되라고 교육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잠시 해보면서 이 수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떤 계기에 했을까 하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리더가 좋은 리더로서 어떤 것이 리더로서의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이화의 교육은 어떤 리더를 되라고 교육하고 있는가.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해도 좋아요. 이게 이제 수업의 시작입니다. 샌드버그의 린인이란 책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소감을 제가 다 읽고 들어왔는데 그 책과 관련한 부분을 연동해 주셔도 좋고 그건 이따 수업 중간에 그것과 관련되는 논의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그거에 대한 소감을 낸 지가 한참 됐죠. 언제 냈어요? 제출해 놓고 다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에 답해 주실까요? 저 리닌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저도 뭐 취업을 하거나 한 기업에 들어갔을 때 뭐 제 스스로 어떤 한계를 딱 지어놓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회사를 이끌어야겠다 리더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회사양 구성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제 한계점을 스스로 뭐 돌파한 것 같았어요. 그냥 솔직히 이화 온 적도 별로 얼마 안 됐지만 이화 오기 전에도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다는 걸 잘 알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뭐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차별 대우가 아마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 현상을 실제로 뭐 듣고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깨고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네. 네, 저는 공학 친구들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팀플을 하면은 리더가 필요한데 공학에는 주로 남학생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반면에 저희는 여학생들이 다니까 분명히 여학생들이 끌어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이 수업 선택할 때는 많은 리더분들의 강의도 듣고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여성 리더분들이 저희가 막 여성으로서 받고 있는 차별을 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사실 리더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사회를 보면 많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원래 낮은 위에 위치에 있던 그런 성격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많이 드러내고 약간 허세 부리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리더는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리더가 되겠다고 제대로 된 리더를 한번 돼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되었고 리더에 대한 자질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리더가 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그 요즘 최근에 나온 국회의원도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옛날 모습을 그냥 한결같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학교에 다니면서 리더가 단순하게 성별에 뭐 한쪽 성별에 한정짓지 않고 여성도 충분히 어떠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화에서 배운 거는 이제 리더는 이제 전문성을 특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그런 어떤 성공이나 그런 걸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걸로 이제 사회 약한 사람들을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제가 이화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화를 다니면서도 좀 생활에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 리더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치열함을 즐길 줄 알고 경쟁을 하고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수업을 듣기 전에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특히 뭐 이화 출신인 교수님들이나 뭐 지난번 수업인 손지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이화에 대한 자긍심을 베이스로 해서 전문성도 키워 나갈 수 있고 그 전문성을 배워서 이제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하는 방법을 이제 캐치하는 법을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책 리닌 이 책에 대한 여러분들이 써낸 독후감도 오늘 수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 여러분들께 이제 여성 리더로서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여성 정책에 대한 강의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얼만큼 다뤄주셨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하고 의미 있게 되는 부분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리더들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들을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화의 리더의 양성의 그 어떤 역사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리닌 책 읽은 것과 함께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그 일과 삶과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얼만큼 여러 가지 수업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 여성의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반적인 성격차 지수 GGI를 보통 얘기하는데 건강과 생존, 또 어떤 정치적인 권한, 교육의 어떤 참여, 그다음에 경제 참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는 순서인데 우리나라가 136개국 중에 111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순위인지에 대한 부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성불평등 지수가 되겠는데요. 10만 명당의 모성 사망률, 그다음에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그다음에 중등학교 이상의 여성 교육 비율, 여성 경제 활동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에서 우리나라가 186개국 중에 27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교육률이 높은 것, 그다음에 모성 사망률이 낮은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어떤 주요 지표 중심으로 보면 저 끝에 잘 보입니까? 뒤에서 게시판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으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0% 조금 넘고요. 지금 이제 스웨덴 북구라파 쪽은 거의 80%까지 간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임금 격차는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이 얼마인가인데 지금 68. 아마 2013년은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지금 15.7%.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299명에서 지난번 선거 때 한 명 늘어서 300명 중에 지금 여성이 47명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54명이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의 반을 여성으로 하도록 법이 할당제를 정한 지가 지금 한 3대쯤 되고 있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54명 중에 반, 나머지가 이제 겨우 이제 지역구로부터 당선된 여성들이 되겠고요. 그 중에 47명 중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13분 계십니다. 한 3분의 1쯤 여러분들의 선배가 여성 국회의원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지방의회 의원 비율은 지금 한 14.8%이고 좀 더 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내년 선거가 또 있게 되겠죠. 중앙정부의 관리직 여성 비율 지금 8.4%,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되는 제도들에 대한 부분 숫자를 보시면 되겠고, 비교적 높지 않으면 좋은 숫자, 성폭력 비율 이런 건 비교적 또 높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에서 여성 고령자 빈곤율, 그다음에 국가연금 여성 수급 비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한 쪽에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빈곤의 인구 중에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노인 중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는 세계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다음 보여줄까요? 그래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의 참가율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20대 높아졌다가 30, 40대 내려갔다가 그런 이제 M자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많은 거에 전형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도표 현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우리나라 굉장히 그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히 많다.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지금 이력서 제출해서 서류에서부터 합격 소식, 불합격 통지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쓴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받았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 시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특별히 올해가 더 많이 힘이 드는 중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그런 장애 요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전체 노동 시장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기업의 문화 때문에 오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취업의 아주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이제 육아 부담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인 편견, 조직 내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면서 잠깐 느꼈던 것 중에 아마 인턴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뭔가 느끼고 있는 차별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다음에 취업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자리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느껴서 오늘 오기 전에 경력개발센터 원장한테 부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인턴십 과정에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장애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경력개발센터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그럼 그 사실을 경력개발센터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응할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줄 것이고 그것이 다 모여지면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차별의 유형들이 밝혀질 거고 그럼 학교가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정책 제안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례를 모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반드시 상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알려도 주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해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사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퇴사 비율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이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여전히 굉장히 이제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이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율 5.38%, 여성 임원 비율 1.48%, 그다음에 관리자 중에 여성 비율
여전히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유리천장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낮은 나라죠. 그 앞부분에서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적다고 한 부분, 그 기업에서 여성 리더가 적다고는 하는데 그 기업에서 여성 리더가 적은 부분 중에서도 지금 100대 기업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중에 그 100대 기업의 여성 리더들 중에 여러분들의 졸업생들, 여러분들의 선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고용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의 차별에 대한 부분 거진 극복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맹률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교육에 있어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그 교육의 전체 숫자를 하면 여전히 이제 1년 정도의 그 교육 격차가 있기는 하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라든가 대학생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비교적 없는데 경제활동 면에서의 차별은 굉장히 여전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기업에서의 고위직의 여성 숫자라든지 정치 또 관료 조직 이런 것에서 보면 아직 한없이 차이가 크죠. 그러면 이제 여성 리더가 세상들을 바꾼다 그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예이화인이 된 힐러리 클린턴이죠.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면 국방과 외교를 함께 겸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제 최초의 여성으로서 역할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세계적인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성 리더들이 있는데 지금 IMF에서의 최고 총재 그리고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여성 의장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가면 독일의 이제 최초 여성 총리이면서 지금 3차 연임까지 올라간 분 EU에서 역할이 지금 굉장히 막강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의 활동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계에서의 활동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는데 아마도 나중 클린턴이 지금 여성 대통령으로 굉장히 그 유력하다는 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은 이 리니 닐슨 이 저자도 샌드버그도 아마 여성 대통령 후보 중에 조금 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재계에서 그 여성들이 더 많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위기인데 위기일 때일수록 여성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능력에 대한 인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어떤 투명성이나 그런 위기에 대한 극복이나 이런 면에서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지금 세계의 정상이 15명이 지금 여성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도 드디어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 이제 거진 1년 되어 가시는데 어떤 변화가 느껴집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이 한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무총리까지는 우리의 졸업생이라고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 보여드릴 텐데 대통령도 우리한테서 첫 번째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닌데 이웃 서강대학에서 나왔으니까 신천 지역이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그런 변화에는 이화의 교육이 분명히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변화도 있고 그러는 속에 대한민국이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최초의 길을 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최초의 박사, 최초의 의사, 최초의 변호사, 뭐 모든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최초의 길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어떻게 여성이 갈 수 있을까 했었던 길을 열어준 많은 선배들의 그 노력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현재 생존하는 분들 중에도 최초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젊은 층으로 가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의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는데 손지혜 아리랑 TV 사장은 지난 주에 와서 수업을 하셨다고요? 네, 직접 보셨으면은 여러분들의 느낌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이제 상무, 전무 이제 좀 있으면 최고의 탑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3년도에 지금 발표된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에서 여성 임원 다수를 배출한 출신 대학 현황들을 해놨는데 여기에 아직은 적지만 16명이지만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가 최고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가장 많은 능력 발휘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는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재학생 중에 여러분들의 동료 중에 한 명 굉장히 도전하는 우리 이화의 젊은 기업가가 있는데 김가영 씨 들어봤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는데 여러분들 국대 떡볶이 먹어봤어요? 국대 떡볶이의 사장, 회장이라 그래야 되려나요? 체인점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그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 생생 농업유통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국대 떡볶이, 국대 FMB의 총괄 이사이기도 한데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그 연 매출액이 그 생생 유통만 27억이고요. 국대 떡볶이가 400억 원이래요. 지금 100개 이상의 점포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출을 해볼 생각이라 그러던데 국대 떡볶이가 쌀이 아닌 밀가루가 소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수출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통에 본인이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농수산물 유통에 학교 때 농화를 갖다가 농사로 얻은 수확물을 팔지 못해서 고생하는 농민들을 보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주고 싶었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농민들은 좀 더 나은 값을 받고 소비자는 좀 더 싱싱한 물건들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노력으로 됐는데 아마 농화를 갔던 학생은 저희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거기서 이 문제를 문제로 삼고 해결하기 위한 기업을 차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할지 또 한 학기가 늦어질지 모르겠는데 한두 과목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함을 학교가 안 인정해 주는 게 한편은 불평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끝까지 잘 해볼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정보고용원이 1000명의 대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이 63.3%가 창업의사가 있다고 한대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창업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 창업이 성공률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가 산학협력관을 그 행정동 저쪽 행정동 문 있는 건너편에 안산 밑에 한 지금 7,800여 평의 건물이 이달 말이면 준공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좀 더 많은 창업에 대한 의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비키라는 동영상 자막 서비스 업체를 창업해서 그것을 일본 라쿠텐에 팔았대요. 그래서 그게 2,197억쯤에 팔아서 1,000억쯤의 이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빙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특수교육과 졸업생이에요. 우리 학교. 그러니까 뭔가 그 유학을 가서 동영상 자막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생각한 것이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이 그런 어떤 창업의 아이디어로 발전한 이런 그 선배들의 이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아직 굉장히 많고요. 그런 면에서의 가능성도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이노베이티브 스웨덴이라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전시도 있고 또 영화제도 있고 많은 그 포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노베이티브 스웨덴. 네, 좋습니다. 그 이노베이티브 스웨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드는데요. 스웨덴도
사실은 땅은 큰 나라지만 인구 9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정말 경제적인 그 순위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 인프라나 이거는 굉장한 선진국이고 성평등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발전된 그 여러 가지 배경에는 정말 사람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그런 그 혁신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모든 곳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6월에 방문해서 몇 대학 방문했고, 그다음에 스웨덴 이노베이티브 스웨덴을 하기까지 한 3년 동안 스웨덴 대사관하고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학교가 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똑같은 일을 해도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 아주 실천으로 배어있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우리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그 대사관 쪽이나 그쪽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인데, 그 가치, 그것이 중요하고 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사회적인 제도들이 자기들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면에서 이화의 역사나 이화의 교육에 동감해서 자기들은 가장 최고의 파트너를 이화라고 생각한다고 늘 행사했을 때마다 그 대사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스웨덴을 파트너로 삼고 지금 그 행사를 하고 같이 함께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든 교육이든 문화든 여러 면에서의 그런 어떤 혁신적인 생각들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지,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는 그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전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아직 졸업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동료, 법학과 4학년 신지원 학생, 신문 방송에서 봤죠? 올해 사법시험 수석 합격은 이화여대가 이뤄냈는데 그 친구입니다. 신지원. 이번에 전체 사법시험이 이제 로스쿨이 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올해는 306명 합격한 중에 여성 합격자 40.2%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남녀를 통틀어서 사법시험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이유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 학습이 싫어서 검정고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이제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약간 자율학습이 싫어도 별 수 없이 참고 다녀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나름대로 그건 굉장히 모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육에서 조금 이탈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용감함도 보이면서 나름대로 성실한 수험 생활은 다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을 해서 마침 1차 시험 2번 받고 2차 시험 2번 보면서 이제 수석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뭔가를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지, 그러니까 용기 있는 결단, 또 투철한 실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동료 친구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 이루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 친구도 여전히 이제 사법시험에 수석까지는 왔지만 1차 실패도 경험하고 2차 실패도 경험해 보면서 그런 실패가 주는 또 나름대로의 극복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단점이 되지 않고 크고 작은 실패가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이해를 갖는 것, 인간적인 이해가 커지는 것, 또 나름대로 좀 더 극복하는 그런 어떤 저력이 더 생기는 것,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으로 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느낄 수 있고 옆에 친구들에서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화가 리더의 양성을 이제 계속하고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 중에 실패는 여러 번 해도 좋은데 실패도 일부러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는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 있는 것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은 하지 말라고 제가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실패가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언제나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얼만큼 이제 또 여러분들의 리더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한국에서의 리더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세계가 좁아지고 있고 세계 전체를 무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여성 리더로서의 성장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학교의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세계의 많은 글로벌 여성 리더들이 또 이화를 찾아오고 있고 이화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메르켈은 이화의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우리 이화 가족입니다. 이화인입니다. 또 클린턴은 2009년입니까? 2009년에 명예 이화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선 학위는 사양을 하고 명예 이화인으로서 우리 이화 가족이 되셨습니다. 또 파우스트 하버드 대학 총장 300년 역사의 첫 번째 여성 총장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화가 의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명예 학위를 드렸습니다. 지난 2012년입니다. 또 핀란드의 할로넨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셨는데 3번 하셨어요. 12년. 여성 대통령 12년 하는 동안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남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대통령만 그러니까 그 아이의 평생 동안 여자 대통령만 보고 자라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은 여성 총장을 받고 여성 교수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길이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만일에 남자 교수님들에게만 교육을 받았고 정말 여자 교수님 몇 분 없는 데서는 자기들이 학문의 길에 그런 성취가 있을 거란 자신감이 우리 학생들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대학의 여자 교수의 50% 이상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십니다. 전에는 훨씬 더 많았고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다른 학교들이 조금씩 더 생겨서 줄어든 것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 이유는 롤 모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도 의미가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찾아왔었던 여러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으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대학하고의 굉장히 폭넓고 그 다음에 아주 내용 있는 깊은 교류들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미국 대학들 중에서도 뭐 UC 어바인이나 코넬이나 또 예일이나 뭐 하버드나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미 오랜 기간 또 최근에 새롭게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교류를 펼쳐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우리에게 좋은 파트너로 많은 발전의 그런 교류를 갖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대학 초청을 받고 지난 1월에 국제교류처장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 식구 이렇게 셋이 출장을 갔는데 칼 비행기 리야드에 가는 비행기에 그 큰 비행기 한 300명 되는 사람 중에 여자는 우리 셋 분이었어요. 여성들이 입국을 하기에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고요. 그 나라에서 외국을 나올 때에도 반드시 남성 동반자가 하나 있어야만 외국을 나올 수 있고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지 않는 나라, 운전면허를 하면 구속되는 나라가 그쪽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교육의 기회는 지금 거의 다 남성과 같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프린세스 노라라는 대학이 여성 대학으로 굉장히 크게 아주 대규모의 대학이 지금 건설이 돼서 내용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어떠면 규모에서는 제가 이화여자대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란 말을 그 대학을 보고 와서부터 잘 못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는 있어요. 내용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이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많은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쪽의 총장단이 다시 우리 학교를 방문을 했었고 이제 제가 1월에 갔을 때 가서 같이 보고 왔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역사를 함께 나눠줘야 될 책임도 있고 또 함께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동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교수 요원이 되겠다는 계획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가 되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배우겠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한국어 과정도 그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그런 교류, 학생들 간의 교류, 교수님들 간의 교류, 연구 협력 이런 것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북미주 대륙, 아시아, 남미주 대륙, 유럽 등으로 퍼져가면서 지금 72개국 879개교와 MOU가 맺어져 있고 또 그 폭을 넓히고 내용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그런 국제적인 연대 강화가 이제 이화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핵심적인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건 요즘 그러니까 많은 대학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대학들이 교육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어떤 그 연구, 과학에 대한 강조, 또 융합적인 학문과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글로벌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지금 학교도 학부 교육에 대한 혁신이나 연구 산학 협력의 강화, 또 사회적인 책무의 강화, 지식 정보화, 기반 시스템 선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전략으로 여기면서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에 대한 그런 실천 전략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가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가 RC, 레지던셜 칼리지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RCA를 하거나 또는 지금 150명이 들어가 있는데 1학년 중에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150명, 다음 학기에 300명, 그 다음 학기 600명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학년들이 한 학기씩 기숙사에 기숙하면서 그 다음에 한 학기는 비기숙 상태에서의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 대학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했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 1학기 완전한 대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니까 다 알아서 하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해보고 소외감도 느껴보고 이제 외로움도 느껴보고 이제 이러면서 자기들이 터득해 가는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장점이 있지만 좀 더 학교가 치밀하게 여러분들을 그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주고 또 선배로부터 또 동료들 간의 공동체 의식도 갖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사회적인 인성, 정말 오늘 이번 수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작은 그룹 안에서 경험하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 그 4년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리더십과 공동체 그런 것들을 겸비한 국제 그 글로벌한 리더로 키우는 거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미 이제 서구의 많은 대학들이 4년 동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우선 기숙은 한 학기, 비기숙까지 포함해서 1년만을 계획으로 하는데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다면 학년의 그 기한이 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RC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난 1월에 미국, 영국으로 두 팀이 교수님들과 함께 가서 시설이 좋은 여러 가지 대학들을 돌아보고 왔고 와서 보고회도 갖고 또 같이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겨울방학에도 또 한 번 좀 더 다른 형태의 대학들을 함께 기획팀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계획해본 학생들이 또는 그 조교들이 다음번 시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지금 이제 이 기숙사 건물을 짓는 일이 얼만큼 지난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학교에 나무가 많죠. 그 나무가 많은 땅들이 대부분 이제 녹지로서 아주 굉장히 그 촘촘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학교가 처음부터 녹지가 아니라 나무를 잘 키워왔기 때문에 녹지가 된 거예요. 그걸 조속 녹지라 그럽니다. 조속 녹지가 된 다음에는 건물을 마음대로 자기 땅 주인이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그 허가를 받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그래도 정부 정책으로 지금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정책을 쓰겠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서울시 허가를 받았고 어제 서대문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건축 작업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그 1학년 학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고 재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더 많아져서 이제 그 한우리 기숙사 옆에 짓는 새 기숙사들이 마련이 되면 아마 현재 기숙사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지방 학생들이나 모든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얼마 정도는 채워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에서 한 23%의 수용료를 가져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제 RC 대도가 이제 지금 그 RC 마스터로 있는 우리 교수님 남영숙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8명의 RCA 그 조교들과 150명의 1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교 수업 나눔과 리더십인가요? 그 프로그램이 함께 되고 있고 또 같이 진행되는 수업이 커먼 리딩 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교양교육과 기숙사의 프로그램이 이제 함께 RC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자리 잡으면 아마 우리 학교에서 교양교육과 그 대학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그 인성과 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이화교육이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2, 3, 4학년의 경우 이제 1학년, 2학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RC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RCA, 그러니까 그 RC 조교가 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되면 아마 일정한 장학금도 받고 기숙사에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왜 내가 1학년이 지난 다음에 학교는 저걸 할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가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하고 특별히 과학에 대한 강조를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굉장히 꾸준히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의 투자가 들고 많은 건물이 필요하고 과학으로의 뭐 승부를 거는 일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다행히 학교가 한 가지 계획을 하면 그 다음 후속되는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따라와주는 그러니까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어주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많은 성과를 지금 같이 가져오고 있는데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 중에 그 중앙일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이제 여러 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하고 또 특별히 그 세계적인 화학그룹인 솔베이사와 우리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해서 산학협력관을 짓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준공이 되고 그 건물이 한 3분의 1을 솔베이가 R&D 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연구 기자재가 필요한 연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있는데 그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서브센터를 저희 학교에 만들기로 해서 거기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신촌 지역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그리고 산학협력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 또 산학협력단의 행정 공간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우리 과학 연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솔베이가 얼마 전에 150주년 이건 지금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산학협력관의 건물이고요. 150주년을 맞아서 초대했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 솔베이는 불소라는 것을 발명해내면서 그것이 그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 화학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 노벨 수상자들을 배출해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150년 역사 중에서 100년 이상을 솔베이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연구자들을 키워낸 곳인데 그런 회사와 같이 일을 하니까 제가 어떤 꿈이 생겼냐 하면 우리가 이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최초의 여성을 키워냈는데 대한민국 아직 노벨 과학상 하나도 없잖아요. 노벨 과학상 하나 이화 여자대가 첫 번째 노벨 과학상을 이대가 못할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력을 해보고 싶은데 마침 그 당시에 회장이셨던 분이 제가 솔베이 방문했을 때에 그게 1911년인가 하는 그 솔베이 포럼 때인데 한 20여 명의 남성 연구자들 중에 딱 한 명의 여성이 있는데 그분이 마담 큐리예요.
그 마담끼리를 보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2의 마담끼리를 배출하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우리가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우수한 이제 이 광고를 이 인터뷰 할 때마다 제가 하는데 과학 분야 쪽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입학처의 말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보다 좋은 글로벌한 파트너들과 함께 학생들이 연구하고 교수님들이 연구하면 그 결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연과학도들이 여기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의 꿈으로 이건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가 지금 강조하는 여러 가지 중에 교육 강조와 과학 쪽 연구 강조에 대한 부분,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의 중요한 부분 중에 설명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은 샌드버그의 리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리닌에 대한 것을 읽고 보고서 제출해 주신 건 제가 다 봤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마 어려움 속에서 본인처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성공을 했는데 그런 자신의 경험 또 그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결해온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전 여성의 힘이 돼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같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면 그래도 덜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자기가 여성에게도 욕을 먹을 수 있고 남성에게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썼다는 그런 이제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책에서 긍정적인 자기 나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 내용을 정말 아주 면밀하게 따지면서 이 사람은 왜 이따위 소리를 했어 이거는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데 라고 이렇게 튕겨내는 내용도 여러분들 중에는 담겨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또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 에너지를 얻었다 또 자신감도 생겼다 뭐든지 한번 더 해보고 싶다 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여러분들 중에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많은 내용이 우리 이화에서 배운 많은 이화의 정신과 닮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또 특별히 성평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차별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그런 그 내용도 많이 담겨 있었고 또 한편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건 미국 얘기 같은데 또 이건 고위직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이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이런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꼭 뭐 여성 남성 이렇게 달리 말해야만 될까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많은 그런 그 제안들이 가능하기도 한 걸까 이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의 비판적인 그런 리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서 내놓고 지금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책에서 뭔가 받은 어떤 그 영향 또는 느낌 이런 게 아직도 나한테 지금 생생하게 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기소개하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심리학과 4학년 김수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성들에게는 멘토와 리더가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좋고 정말 뭐라고 통찰력 있는 답을 원하면서도 애매하고 모호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좀 의문이었던 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거지만 여성 리더가 많이 배출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바탕이 되는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인턴이나 취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심리학과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에 저도 리더가 되고 싶지만 그게 제 아이한테 미칠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육 정책이나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린인이 그랬는데 지금 애기 없잖아요. 그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일가정 양립을 할 때 조금 더 나아지는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엄청 많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애라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더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아마도 여전히 많은 한계가 그 부분에서 올 텐데 그거는 극복한 많은 선배들이 이미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극복할 부분이 있는데 린인의 주장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그 극복은 시간이 걸릴 거지만 각자가 하는 노력은 각자 하면 되니까 그거부터 해보자. 그래서 여자가 한 반쯤 되면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자들이 반쯤 들어가면 이제 여성이 하는 일에 더 이상 방해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또 여자들이 잘난 척한다고 미워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굉장히 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 좋겠다는 그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의 그 결과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봐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한계가 현재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부분은 함께 갈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미리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노력하면 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헤쳐가고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네. 아까 또 말씀해주신 그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또 뭐 생각나는 게 사실 좀 글은 제가 비판적으로 좀 쓰긴 했는데 좀 여성 리더로서의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한 약간 그동안 들었던 거에 대한 다른 새로운 시각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영학과 11학번 3학년 정미경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리린 읽을 때 지금 사실 저도 되게 오래전에 책을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제 저자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저자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자기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육아휴직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을 할 거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자기 거실에 모아놓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사실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그게 자신의 여성의 뭐 문제이든 아니면 인간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한다고 느꼈어요. 네. 전 제가 비혼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예 그냥 취업에 방해가 되니까 난 결혼을 포기해야지, 육아 포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제가 그냥 선택을 하는 거면 몰라도 다른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남성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여성이라서 이걸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고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다라는 게 많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오로지 개인의 이제 노력만으로 환원이 된다면 개인들은 사실 자신이 커리어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진짜 결혼을 포기하든 육아를 포기하든 많은 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제 주변만 해도 난 결혼 안 하고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를 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들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리닌이란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 많이 여러 가지로 감동받은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의 그 경력을 더 쌓아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육아휴직제가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아세요? 지금은 실시되고 있어요? 육아휴직제가 법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많이 늦게 우리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유는 그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여성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어떤 조직보다 굉장히 큰데, 그래서 굉장히 하기가 힘이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걸 이대가 안 실시한다는 건 너무나 그게 이제 설득력이 없는 일이어서 이제 제가 실시하기 시작했고요. 총장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시설도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직장 보육시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일정한 지금 이 린인이 계속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여성이 반 이상이 돼야 되겠다는 그 소리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려움을 대를 물려주지 않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역할들을 누구나 하나씩 조금씩 해간다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스스로의 경험과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과 문제의식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남성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남성들이 그 기업의 문화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됐어도 또 어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의무가 생겼어도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한 명 한 명의 그런 작은 변화의 그 역할과 그 역량이 쌓여서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거고 그런 제도들은 훨씬 더 튼튼해질 건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는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무리 꼭대기 최고의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출세했고 성장했고 성취했다고 해도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리더 아닙니다. 남들이 리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가 리더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많은 문제가 어떠면 제도적으로는 속도가 느릴지 모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게 하는 거에 그 책임을 모두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뭐 유연 근무제가 돼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에 아마 한 지금 10% 정도가 이거를 한다고 하고 있고, 재택근무제의 경우에 미국은 한 51% 정도가 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지금 1.4%. 시간제 근무제는 영국이 88%인데 한국이 2%인데, 시간제 근무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풀타임과의 차별이 없을 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시간 근로제라든지 탄력적 시간 근로제라든지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많이 우리가 아직은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어쩌면 일가정 양립에 더 많은 여성과 남성이 참여할 수 있고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천장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쩌면 강철천장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것도 어딘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제 없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가는 아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여성 정책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스웨덴이 얘기했듯이 많은 그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그런 성평등한 제도와 기반이, 여성들의 참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라는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면 함께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재 육아휴직에 남성이 2.8% 정도가 쓰고 있대요. 원래는 남성도 신청하면 다 쓰게 되어 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북구라파 경우도 남성이 사용하는 율이 굉장히 적은데, 이유는 만일에 그러니까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휴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휴직을 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적게 받는 사람이 휴직을 하는 게 좋습니까?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휴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아까 봤던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한 아마 이거는 여성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 그쪽 나라 경우에는 만일에 1년이 육아휴직이라 그러면 그중에 2달은 엄마든 아빠든 두 사람 중에 많이 쓰지 않은 사람이 써야만 주고, 안 그러면 아예 10달밖에 안 주는 그런 제도 때문에 2달의 역할이 아버지들한테로 가고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쩌면 우리도 함께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 이야기도 조금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린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그 기억을 한 번쯤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꿈, 계획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있는 많은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길에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 여러분들이 이부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신감이 이 책 속에서 더 강하게 느껴졌기를 바라요. 제가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이 공감도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반성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 책을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일정한 부분 어떠면 이제 앞으로 살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긍정적인 의미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그 세상을 바꾸는 이화가 추구하는 많은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여성들의 현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길 속에서도 극복해온 많은 선배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는 그래도 많은 조건들이 더 나아지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것이고 그러나 더 완전하게 나아지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책임도 갖고 사명감도 갖고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이 수업 속에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식되면 좋겠고 이화여자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양과 그런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자꾸 더 넣어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총장으로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에 대한 것을 이제 충분히 토론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써낸 거 이상으로 다시 한번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언젠가 함께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채플에서는 졸업생을 축하하는 채플이 있어서 이제 그 채플을 함께 보면서 벌써 여러분들이 졸업 모드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학기 졸업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한 100통 정도의 이력서를 써놓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곳, 또 여러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면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 뭔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학교에 경력개발센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학교의 지원도 받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많은 일들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길에 성취 있기 바라고 학교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이화가 언제나 힘이 돼주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선택한 의미, 그러니까 여성 리더에 대한 여성자를 여러분들이 띄워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여성 리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앞에 보여줬던 여성의 현실과 현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 리더로서 더 각오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리고 더 책임 있는 것, 어떤 사명감도 더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의 많은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성이 반이어야 그게 정의롭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이화의 리더들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마지막 화면을 여러분들 다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을 바꿀 이화의 리더들입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